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학원 원장님 아니면 교습소나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학원 경영에서 첫 번째 할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원 경영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돈 버는 관리 방법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학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학원을 궁극적으로는 시스템화를 해야 됩니다. 학원 관리에서 시스템 만들지를 못하면 학원이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을 올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만나보면 60명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아예 없는 원장님들은 정말 좀 정신없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100명 이상은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학원이 뭐 수업이나 또 그런 게 좋고 또 선생님들 실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홍보를 엄청 체계적으로 안 했는데도 입소문 돌아서 잘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없게 되면은 더 많이 받기가 아예 힘든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의 맥스가 120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스템이 전혀 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학원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구축을 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린 분들 중에 한 학원인데 거기도 대기생이 심지어 밀려 있었어요. 한 수업이 좀 소규모 그런 수업이기도 했고, 근데 그 심지어 밀려 있는 대기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스템이 정말 안 돼 있고 좀 원장님이 1인 원장님이셨는데 수업만 진짜 하는 그런 스타일. 뭔가 여쭤보니까 시스템은커녕 운영 방식을 정말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좀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해와가지고 그 스타일을 바꾸시기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스템 없이 학원이 운영이 가능은 하죠. 네, 사실은 이제 뭐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시스템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고요. 잘 되는 학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학원은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프랜차이즈 내는 학원도 있고, 또 시스템을 못 만들어서 반대로 그냥 시스템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내는 분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업을 정말 잘하는 게 본질인 것 같지만 시스템을 잘 만드냐 아니면 아예 구축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프랜차이즈를 내고 누구는 가맹점비를 내게 되고 이런 사업적인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학원 경영이라고 봐도 되겠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어려워 보이고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모든 일을 체계화를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많은 일이 있겠지만 모든 일을 동시에 한 번에 체계화시키기는 너무 힘들고, 오늘 그냥 먼저 이번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스케줄부터, 그러니까 학원 업무 일정이죠. 학원 업무 일정부터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 업무 일정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스케줄을 디테일하게 짜야 된다는 소리를 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쉬운데 그리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제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엔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시스템 만들기에 첫 번째로 어떤 업무 일정 관리를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는 학원 관리에서 뭔가 그 1인 학원 원장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 일정 관리가 안 되면은 사실은 다른 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뭐 커리큘럼 체계하고 교재 체계하고 이게 다 무너집니다. 실제로 업무 일정 관리가 안 되면 다른 거를 체계화 해봤자 사실 필요가 없죠. 응용이 안 되니까. 시스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일정 관리를 좀 첫 단계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업무 일정 관리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장에 있는 어떤 생산 라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 공장은 제품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예시니까 김밥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김밥을 사실 공장까지 가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이 김밥을 되게 맛있게 뭐 잘 만들어가지고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밀키트나 아니면은 뭔가 김밥을 공장 라인화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공장 체계로 넘어간 거였죠. 그래서 이제 김밥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김밥이라고 하는 하나를 뭔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의 순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김이 눅눅해지지 않으려면 밥을 좀 한 다음에 좀 식혀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란도 붙여가지고 좀 식혀둬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뭔가 해야 될 일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늦게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업무를 스케줄을 잘 체계적으로 잘 짜야 됩니다. 포장하는 사람은 이미 다 은박지 다 펼쳐놓고 김밥을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게 와서 이제 자기는 포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뭐 계란을 부치는 사람이 뭐 늦게 시작하면은 또 포장한 사람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시간은 뭔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할당량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게 늦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생산 라인이 멈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이 생산 라인이 기계가 멈추지 않고 자꾸 24시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어떤 양을 언제 누가 시작을 얼만큼의 속도로 해야 되는지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이런 공장에서는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잘 만들면 이 공장을 풀 가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뭔가 기계마다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돌리는지 그래야 이제 어떤 기계가 그 뒤에 해야 되는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풀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요거의 업무 프로세스를 짜는 게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짜여져 있으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극대화되겠죠. 뭐 인건비를 아끼거나 아니면은 뭐 제품의 납입 기간에 뭐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던가 이 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일정이라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일정의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공장의 어떤 생산의 라인이다 라는 인식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의 제품 만드는 스케줄을 만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이게 시스템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필요성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고 알겠는데 사실 이제 당연히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들었고 이게 저도 옛날에 교육 관련 회사 다녔을 때 그때는 제가 뭔가 팀장님이 회의 시간 딱 언제라고 통보를 해주고 이미 그런 회의 시간에 일정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게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주간 회의를 하고 금요일에는 그걸 정리를 해서 팀장님께 보고를 하고 월말에는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뭔가 이제 뭔가 국룰로 잡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팀장님 역할을 원장님께서 스스로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운영하시더라도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회사다라는 마인드로 누가 들어왔을 때 이런 업무 체계가 딱딱 잡혀 있게끔 해야 이제 규모를 좀 키울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자기 관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회사의 관리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스스로 체계화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뭐 규정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체계 잡는 게 정말 힘든 거는 정말 힘든 게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근데 공감은 되지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상을 키울 수가 없고 규모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렇게 점점 원생이 많아지면 뭔가 구멍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구멍이 나는 것도 뭐 문제겠지만 근데 그게 뭔가 학원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끼치겠지만 또 사실은 가장 그 화살이 나한테 온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이게 몇 명이 이상 넘어가면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수동으로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를 시스템이 없게 되면 정말 뭔가 그 정신을 놓고 살 정도로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제 힘들기 시작하고 심신이 좀 지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랜차이즈를 또 해야 되면 또 가맹점비도 비용인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알바랑 보조 선생님 쓰는데 또 막상 불렀다가 알바와 다른 선생님한테 업무를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업무하는 거랑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스스로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냥 이거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근데 이제 사실 다른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자체가 이 학원이 뭔가 구조나 규정이 안 잡혀 있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복잡한 예외를 설명해 줘야 되고 설명해야 될 게 이제 많은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서로 문서 몇 장만 읽어서 뭔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복잡하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없다는 것과 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체계화를 하셔야 뭔가 다 보조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을 좀 더 고용을 해서 확장을 하고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뭔가 벌 수 있는 거 자체가 일정 관리와 연결이 다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원이 이제 크지가 않고 이제 주로 1인 학원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방, 교습소 이런 분들은 뭔가 학원 관리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개인의 일정 관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을 개인이라 보시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학원 그리고 학원은 좀 회사 그 자체라고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정체성을 먼저 가져가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개인 일정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사실 뭐 이게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 몇 시간짜리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큰 틀의 본질적인 큰 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러면은 학원의 업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그림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획을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전한길 강사님의 책을 좀 읽었어요. 올해 나온 책인데 네 인생 우습지 않다. 뭐 여러 자기 관리나 시간 관리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계획표들 많았는데 근데 또 최근에 읽어가지고 이제 전한길 강사님은 어떤 식으로 계획표 짜냐면 5장의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월간, 주간, 일간 그리고 이제 뭔가 강의나 교재를 다 하나를 마스터하는 그런 계획표 그리고 이제 전체 시험에 대한 마스터 플랜 이렇게 5개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학원 관리와 좀 일정 계획표를 응용을 한번 해봤어요. 월간, 주간, 일간 그리고 뭔가 강의 계획표는 우리가 한 커리큘럼을 마스터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항상 커리큘럼이 1년 단위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커리큘럼의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요 계획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1년 단위 커리큘럼이 연간 계획이랑 좀 똑같았던 점이 있었고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 특강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이 특강을 마케팅 어떻게 할지, 홍보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해서 특강을 진행을 완료하는 것까지 어떤 프로젝트별로 이제 계획표가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연간 계획표를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큰 단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연간부터 먼저 짜는 게 좋고요. 월간, 그 다음에 주간, 일간 이렇게 짜시면 좋아요. 만약에 프로젝트 그런 계획이 따로 있다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계획이 한 달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연간 먼저 짜시고 이 사이에 프로젝트 짜시고 월간, 주간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만약에 뭐 특강처럼 한 달 이내로 이 뭔가 플랜이 완성된 경우에는 연간, 월간 하시고 월간 안에 짧은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시는 거. 일간 단위를 먼저 작은 계획부터 먼저 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짜다 보면은
약간 큰 그림에서는 좀 방향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냥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표는 무조건 연간에서의 목표를 정하고 점점 작은 단위로 세워서 오늘의 업무 관리는 전체적인 이번 연도에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할 일을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은요, 사실 지금 거의 연말쯤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월쯤에는 좀 뭔가 슬슬 준비를 하세요.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10월에 하시고 11월부터는 좀 연간 계획에 대한 플랜을 좀 짜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12월 초까지, 12월 중순까지는 정말 마지노선으로 1년에 학원 수업 일정을 세워야 나중에 뭐 방학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홍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의 플랜이 서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간 일정을 빨리 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연간 일정은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막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정말 이 주요 일정 있잖아요. 입시 보습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 위주로 먼저 적으시고요. 정확한 날짜 모르셔도 괜찮아요. 매년 겪어보시면은 대략 이때쯤 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학교의 내신이. 그래서 그냥 좀 뭐 넓게 그냥 기간 정도를 잡으세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그냥 정확하지 않더라도 미리 적어 놓는 것과 적어두지 않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적어 놓는 거. 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뭐 정확한 날짜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이 시기에 방학. 그리고 대략 이 시기에는 뭐 특강을 였다. 대략 이 시기 그리고 초등 그런 학원이면은 뭐 대략 이 시기에 뭐 할로윈 파티를 할 거고 뭐 대략 이 시기에는 뭐 어떤 이벤트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학원의 성향에 맞게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먼저 이제 일정을 하시는 게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픽스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공휴일도 명시를 다 했는데요. 네, 공휴일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계획에 공휴일부터 좀 쭉 적어놨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공휴일을 뭐 다 적어놓는 이유 자체가 수업 규모와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뭐 학원 운영 규정이 공휴일에 수업을 하는 학원이랑 공휴일에 수업 안 하는 학원이랑 여긴 좀 이렇게 다르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뭔가 공휴일에 쉬는 학원은 이 공휴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수업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날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요 공휴일 표시가 되겠고 공휴일에도 수업을 하는 학원은 여기 공휴일 표시해두고 그래도 이제 한다는 거를 먼저 전제한 다음에 그냥 표시만 해두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절이나 그리고 여기서 뭔가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 많이 가니까요. 그때 휴가 기간 미리 빼두시는 것도 이제 좋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학원에 뭐 방학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도 미리 대략 언제쯤 할지 그거를 이제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년 정도 했을 때 뭔가 홍보를 항상 이때쯤 한다. 뭔가 새 학기 홍보. 보통 이제 1년 단위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데모집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학원에 맞게끔 홍보를 좀 미리 하는 그런 시기도 좀 적어 두시는 게 이제 좀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차별 학원이었는데 그래서 뭐 1주, 2주, 3주, 4주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연간 계획을 짤 때 거의 모든 커리큘럼에 대한 수업 일정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주 1회 수업이었고 한 달에 4번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 일정을 매달 다 정하고 뭔가 5주차까지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수업이 없는 날로 좀 체킹을 해두고 근데 이제 만약에 뭔가 명절이 껴있다라고 하면은 그 명절 주 빼고 뭐 5주차까지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12달의 어떤 수업 일정을 다 정했습니다. 저는 미리. 12달 곱하기 4주 이렇게 해서 48개의 수업 일정표를 밤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연간 일정표 여기에 좀 넣어서 미리 좀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처럼 주차별이 아닌 분들
이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학원 방학까지도 미리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몇 달 전에 뭔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7월 말에는 학원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문의를 주시는 그런 원생 학부모들이 간혹 계세요. 왜냐면 뭐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이나 좀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좀 여름 휴가를 미리 잡으시고 좀 여행 계획,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몇 달 전이어가지고 아직 학원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학부모가 좀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2달 뒤인데 왜 아직까지 뭐 계획이 안 나왔지? 의아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의가 왔을 때 뭐 연간 계획표 뭐 3월 초에 좀 안내 드렸듯이 이제 그때는 학원의 방학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방학이라서 그때는 수업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응대를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는 뭔가 딱 1년의 수업 일정이 딱 잡혀 있구나.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것 자체의 이미지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업도 체계적으로 진도 맞춰서 잘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좀 물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런 속담처럼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것도 딱 체계를 잡아서 보여주는 모습을 느꼈을 때 수업도 체계적으로 잘하겠구나라고 이제 좀 느끼는 것 같고 좀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동네 학원 그런 느낌이 좀 날 수가 있어서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연락 드릴게요 하고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2-3달치의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당장 시간 리소스를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미리 잡아놨으면 통보만 하면 될 일을 또 그것 때문에 학원 방학할까 말까를 그제서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 장기적인 계획에 또 틀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8월 초에 쉬면 안 됐었는데 9월에 또 추석이 너무 또 갑자기 너무 길게 있어 버려가 대체 휴가가 되게 길게 있어서 구멍이 나는 상황인데 그거를 모른 채 또 8월에 휴가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좀 굉장히 수업 일정이 꼬일 뿐더러 전체적인 장기 계획에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간 관리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월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노션이라고 하는 걸로 짰는데 좀 구글 캘린더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반복 기능이 있어가지고 구글 캘린더로 또 이제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노션을 쓰는 이유 자체는요. 이 연간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자동으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월별로 볼 수도 있고 주간으로도 볼 수 있고 좀 일별로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좀 노션을 좀 쓰는 편입니다. 프로젝트별 업무 일정 관리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는요, 뭐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 단위로 좀 계획을 짜시거나 뭐 아니면 뭐 교재 한 권 떼는 거 그런 거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대회 준비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요.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입학 설명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강이다라고 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겨울방학 중에 2월에 특강을 뭐 매년 했었다라고 하면은 뭐 특강 계획 2월 초에 하고 중순에 특강 홍보 같은 거 모집하고 그다음에 2월 말에 특강을 실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일정을 좀 픽스해두고 홍보와 모집과 그리고 진행에 무리가 없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별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짜도 뭐 괜찮습니다. 자, 월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월간 같은 경우에는요. 초, 중, 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요. 5개, 6개 넘어가면 복잡해지는 느낌이고요. 2개, 3개, 많으면 4개 요 정도까지로 항상 분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월간은 초, 중, 말 요렇게 하시면 좋은데 초에는 주로 저는 이제 말부터 설명드리면 말에는 등록 안내를 좀 드립니다. 다음 달 결제하는 거 결제 공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입학생 정리를 합니다. 회계 정산하고 그 다음에 교부제 주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 초가 되면은 미납이 된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요. 저는 1일에 항상 드렸고, 그리고 입학생 관리. 새로 입학했던, 원래 다니고 있는 재원생은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좀 지금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다니는 분들은 오시는 길도 조금 더 안내 신경 써야 되고, 첫 시간에 좀 길 못 찾을지도 신경 써야 되고, 준비물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뭔가 학원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규정에 대한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입학생에 대한 케어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중순이 조금 업무가 좀 덜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재가 따로 그냥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대로 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교재를 좀 직접 썼기 때문에 교재를 쓰는 작업에 좀 몰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좀 창의적인 수업을 좀 개발을 했었어가지고 수업 준비를 좀 몰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초중 말로 나눠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캘린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록에 미납된 분들한테 제공지 드리는 거를 1일의 업무라고 하면은 매달 1일에 알람이 뜨도록 반복 업무로 구글 캘린더에 지정을 해둘 수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일 되면은 알림이 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그 1일에는 매달 1일에 하게끔. 그리고 말일도 뭐 예를 들면은 20일에는 교구제 주문하는 날, 교재나 준비물 주문하는 그런 날을 딱 며칠이라고 픽스를 해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딱 그거 주문 다 끝내고 가는 날이라는 어떤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배달이 늦거나 뭐 그렇게 되지가 않죠. 뭐 25일은 뭐 다음 달에 결제 안내를 드리는 날 이런 식으로 픽스를 하시고, 또 매달 30일에는 회계하는 날, 정산하는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두시면, 반복 업무로 잡아두시면 이게 약간 루틴처럼 되면서 놓치지 않고 또 매달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방법 추천을 좀 드립니다. 주간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초와 말의 주간은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의 시작과 일주일의 말에 해야 되는 일을 나눠보는 게 좋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월요일에 항상 할 일 정하시면 좋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수업하시면은 화요일마다 할 일 이렇게 정하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 안내사항을 뭐 매주 수업 일정을 뭐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 수업에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조 선생님한테 뭔가 이번 주 중요 사항을 전달한다든지, 월요일에 어떤 특정 시간에 항상 반복되는 업무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월화수목 금이라고 했을 때 금요일마다 수업 마무리할 때 한 주 퇴근하기 전에 이제 할 일, 수업 뭐 이런 세팅된 것들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업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던지, 아니면 학부모 뭐 한테 학생 리뷰를 남긴다든지, 학생 진도표 같은 거 정리를 한다든지, 이번 주에 못했던 작업을 마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주의 마지막에 항상 특정 시간에 하는 일을 정해 놓으세요. 그걸까 이제 좀 정리되면 요일별로 하는 일을 정해도 되지만, 저는 일주일의 시작과 일주일의 끝 요렇게 두 개를 업무를 항상 공통적으로 매주 반복되는 거를 반복시켜 놓는 게 이제 굉장히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간 관리를 할 건데 사실 연간, 월간, 주간 이거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태껏 뭔가 업무 관리에 있어서 연간, 월간, 주간 업무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어떤 스케줄링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일간은 뭔가 스케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어떤 관점이에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는 관점이 아니라 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간 관리는 좀 들어가는 게 맞고요. 하루 관리가 사실 안 되면 주간 한 주의 이제 계획들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개를 못하고 그 주가 지나가 버려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게 하루 관리예요. 그런데 사실 하루를 업무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느냐, 어떤 것들을 다 완성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것들이 쌓여서 전체 연간의 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학원 경영을 결정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일간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시로 짠 건데 사실은 일간 관리는 조금 더 정말 상위 2%를 위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일간 관리를 자기 관리하시는지 그거는 다음 강의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복습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시스템이 없는 분들 많은데 궁극적으로 돈이 되는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매출을 어느 정도 이상 가져가려면 학원을 무조건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시스템 잘 만들면 프랜차이즈를 내지만 시스템 못 만들면 가맹점비 내야 될 정도로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 시스템 만드는 게 뭐냐? 모든 일을 체계화시키는 거다. 근데 첫 번째는 스케줄부터 체계화시킨다. 이거는 이제 업무 관리를 어떻게 일정을 관리하는지 공장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요 정도를 짜고 필요한 분은 프로젝트 계획까지 짠다. 그래서 연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정 먼저 체킹을 하고 적는다. 프로젝트는 뭔가 특강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대략적인 시기를 적어둔다. 월간 같은 경우에는 초, 중, 말로 나누어서 업무를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 특정한 항상 특정 날짜에 반복되는 업무를 미리 정해두고 1일에 할 일, 30일에 할 일, 20일, 25일에 할 일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짜셔도 되는데 초와 말로 나눠가지고 한 주의 시작에 무조건 특정 시간에 할 일, 한 주에 마무리할 때 특정 시간에 할 일, 이거 미리 정해두시면 좋다. 일간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